분당 방화로 인해 아내를 살인하게 한 청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센언니 예린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준비하려고 했던 베이비박스 택배를 오늘 붙이러 가기로 했는데 더우니까 이거 좀 보실게요. 그걸 붙이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급한 사건이 하나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제 잠깐 들어갔다가 코코레님이라는 닉네임의 아이디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서 제가 영상에 죄송한데 올려도 되겠냐, 이게 지금 청원이 너무 급한 거라서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눈이 부은 상태로 일어났다가 이렇게 부었는데 조금 다소 보기 안 좋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건이어서 제가 어제 베이비박스 택배를 붙이려다 말고 지금 방송을 켰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말의 속도가 다르거나 그래도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녹화 시작할게요. 분당 방화 살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거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 사건의 발단은 첫 번째 2019년 9월 18일 0시 21분경 피의자 이모씨가 부인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4월 3일 청원이 시작되었고 2020년 5월 3일에 청원이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국민청원은 보통 10만에서 20만 명을 넘겨야 이게 청원이 허락이 되는데 받아들여지고 답변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접했을 때 읽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읽었어요. 가운데까지 읽다가 저녁이 다 돼서 새벽쯤에 끝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 피해자 가족 중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가족이랑 그 범인 피의자 이모씨라고 하는데, 이 강아지 이 개새끼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 개새끼님이 이 피해자의 딸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 강아지님이 2019년 9월 18일 0시 21분경 피해자 이모씨가 부인인 피해자의 몸과 머리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부인을 살해할 적에 미리 그 휘발유통에 나의 마지막 뭐라고 써서, 기름통이라고? 나의 마지막 기름통? 뭐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이따가 제대로 끝까지 다 읽어드릴 텐데, 그렇게 써서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그날도 어머니가 이제 그 딸 집에 와 있은 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셨다 그래요. 근데 그 가해자죠? 피의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헷갈리니까, 그 가해자 범인은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와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먹고 온 거예요. 이미 마음을 먹고 왔는데 실제로는 화가 나서 그랬다. 뭐 지금 뭐 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 나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났다고 한 사람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왔을까요? 뭐 그거는 분명 계획적인 살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어머니가 65도 이상의 화상, 그러니까 3도 이상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화상인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지금 말이 두서가 없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천천히 다시 한번 사건의 개요를 말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 이모씨는 2013년 재혼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 중요 포인트는 피해자 이모 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는데 재혼 전 과장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어머니를 속이고 재혼하셨습니다. 이분이 피해자 어머니와 재혼을 할 때는 거짓말을 그 본유출 시점을 보면 사별 후에 혼자 자녀를 키운다고 말했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난 게 뭐였냐면 자녀를 혼자 키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재혼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고 결혼을 하였고, 결혼 후에도 재혼 후에도 수많은 폭력과 어머니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폭력을 시달리다가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딸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다가 딸이 사는 분당 집에 가서 살게 됐던 거예요. 잠시 딸의 집에 잠깐 피신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을 가출을 하니까 이분이 와서 기름통을 들이붓고 사망하게 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는 우발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그 피해자분의 정확한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글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도 잔인하여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분의 따님의 글을 보고 청원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분당 방화 피해 모녀 사건 검색하시면 나오시고요. 분당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따님과 어머니, 그리고 그분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청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을 읽는 내내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기가 자는 틈을 타서 제가 울어가지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부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정확한 편을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오늘 밤이죠. 어제 글로 내일 밤이었으니까 오늘 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합니다. 저도 꼭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8일 분당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연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소 말이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그리고 제가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적어놓은 거를 바로 읽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그대로 버벅거리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청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그 뜨거운 불사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아가셨을 그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2019년 사건 발생일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9월 18일 분당구 방화 살인 사건. 극단적인 살인은 자살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유튜브에서 자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당구 방화 뭐라고 해야죠? 방화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2019년 9월 18일 0시 21분경 피의자 이모씨가 부인인 피해자의 몸과 머리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거는 피해자분의 그분의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저는이라고 하는 말을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피해자분의 따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지금 따님의 입장에서 저는 자녀를 2분
2명 두었고 어머니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저 또한 어떠한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이자 한 여자입니다. 그 입장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피의자 이모 씨는 2013년 재혼하여 부부관계였습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저의 어머니와 재혼 전 과장되고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들로 어머니를 속여 재혼하였습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사별 후 혼자 자식들을 키운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실제로는 저의 어머니와 재혼 전 다른 여자가 있었고 갖고 있는 재산 또한 및 과거에 대해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결혼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피의자 이모씨 이 개새끼는 무분별한 폭언, 의처증으로 인한 외출을 방해, 빈번한 거짓말, 무계획한 빚, 피의자 이모씨는 어머니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과 담보를 받았습니다. 그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이모 씨는 본인은 운영 중이던 모텔의 청소 및 운영 관리를 모두 어머니에게 떠맡겼으며 어머니는 폐렴과 결핵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답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물리적 폭행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정신적 학대와 과도한 가사노동 등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가했습니다. 2019년 8월 2일 결국 견디다 못한 저의 어머니는 가출을 하여 제가 살고 있는 분당으로 오셨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힘이 들고 긴 여행을 마치고 온 것 같다고 6년 동안은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피해자 따님 자신의 딸에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저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2019년 8월 4일 피해자 이모 씨는 가해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가해자 이모 씨는 저의 어머니 가출 후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의 전화에 사람을 살인자를 만들고 이건 직접 통화된 음성 녹음입니다. 사람을 살인자를 만들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해. 두 모녀가 날 이렇게 만들어. 내가 보복할 일만 남았어. 너의 인생 이제 끝인 줄 알아. 알았어? 라는 음성을 남기고 제 전화에도 네 이치 추적해서 네 집 다 알아. 내가 올라가면 다 죽는 수밖에 없어. 직장에서 개망신 한번 당하게 해줄까? 너 내가 가만 안 둬라고? 말을 남겼고 이런 식의 협박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저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저의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가해자 이모 씨는 수차례 협박 이후에 저의 어머니의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나 지금 분당에 간다. 이거는 피해자 가해자의 말입니다. 음성 녹음에 갇혀있는 나 지금 분당에 간다. 네 딸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와 음성을 남기고 내 운명통에라는 그 석유통에 왜 휘발유통 있죠. 휘발유통에 휘발유를 가득 담아서 내 운명통에라는 라고 적힌 휘발유통을 사진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그분의 어머니와 가해자 이모 씨가 집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가해자 개새끼에게 문자 메시지로 집 근처 커피숍 주소를 보내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그 개새끼는 커피숍 위치를 찾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 근처 노상에 있으니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8일 0시 20분경 가해자 이모 씨는 저의 어머니와 저를 만나자마자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하겠다며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제가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하자 격분하면서 본인의 차량으로 뛰어갔다고 해요.
이제 제가 보는 시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차량으로 뛰어가 계획대로 미리 준비한 내 운명통에 그 거지 같은 또 화가 나려고 합니다. 그 통을 꺼내어서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꺼내와서는 저의 어머니 머리와 온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피하려 도망친 어머니를 쫓아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피의자 이모씨가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이모씨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바로 옆에 있던 저의 얼굴과 상반신에도 부은 후 휘발유통을 제 다리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피하려는 어머니를 뒤따라가 불을 붙인 후 저에게 던진 휘발유통을 다시 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휘발유통을 본인에게 붓고 다시 어머니에게 다가가 본인 몸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미 화염에 휩싸였었고 그는 본인 몸에 불이 붙자마자 지는 살려고 시발새끼 욕 나왔습니다. 개새끼가 곧바로 땅바닥에 나들굴며 자기는 불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는 전신 화염 화상 65% 3도 화상이라고 해요. 제가 3도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제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3도 화상을 입어서 이게 5살 때 생긴 거였는데 이 정도 되면 살의 혈관이 다 보이고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은 완전 그 살이 플라스틱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자, 약 3주 뒤 2019년 10월 11일 7시 40분경 65%의 화상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신 화상에 의한 폐혈증이라는 건 전신 화상에 의해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중간에 만약에 치료를 받던 도중에 한 곳이라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혈관 속으로 그 세균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전신을 맴돌아요. 이게 폐혈증이라는 게 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폐혈증, 폐자는 I자입니다. 그게 부패한다고 할 때 그 폐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혈증으로 쇼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이모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현재 피의자, 가해자 그 개새끼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2차 공판에서 검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원글 링크 올리겠습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도와주시고 5월 3일이 되기 이전에 이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가해자 이모씨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저희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여서 말없이 가출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자리를 제가 비켜주지 않겠다고 한 말 때문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우발적인 범죄라는 사람이 그 휘발유통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범행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결판 어떻게 판결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면 정말 떳떳한 이 사람을 변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의 편에서 가해자 편에 서서 응모를 할 게 아니라 가해자는 왜 저질렀는지 그 일을 왜 했는지만 얘기를 하게끔 하십시오. 가해자 측이 유리하게끔 변호를 하시지 마시고
변호를 하면 변호인 수임료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떼돈을 벌어서 하려고 이런 가해자 측에 변호를 맡으신 것도 힘드시겠지만 그 말을 다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요. 깊이 반성하는 사람이 불을 저지를 때 자기는 그거 피하려고 그거 빨리 끄려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잖아요. 그거 자기가 살려고 한 겁니다. 일부러 보이려고. 이거 심적 증거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합의를 해서 그러면 살려내겠습니까? 나 진짜 또 화가 나려고 하네. 이런 땡땡. 피해자 이모 씨는 저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건 당시 평소 비흡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담배를 안 피시던 분이 라이터를 소지했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분명 이거는 이미 살해를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본 것과 똑같이 휘발유통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의 무기징역이라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불을 껐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서 저의 어머니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이모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기는 무조건 우발적 범죄라고 강조를 하며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거짓 변론을 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변론하는 분, 범죄를 은닉해야만이 은닉죄인가요? 말도 안 되는 다른 말로 거짓 변론을 하는 것도 범죄 은닉죄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형을 받으려고 그렇게 거짓 변론하는 것도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변호가 정정당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만두십시오. 저는 한 국민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자, 가해자 이모씨와 생활한 6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셨고 온갖 못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때문에 끝내 돌아가시게 된 저의 어머니가 억울하지 않도록, 또한 이 일로 유가족들을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와 비슷한 일들로 유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 없도록 재판부에 현명하고 엄중한 솔로몬 같은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이런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족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 방송을 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는 뭐냐면 당나귀입니다. 센언니의 당나귀. 당신과 나의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이야기들의 약자를 따서 센언니의 당나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1인 방송이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주변에 정말 알지 못하는 친족 범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연을 우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카페 같은 회원분의 일을 듣게 되어 제가 이 방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오늘 밤 9시에 궁금한 이야기와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서 아마 방송을 할 겁니다. 근데 급하게 제가 이거 받은 거라서 제가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저녁에 꼭 시청하고 청원할 수 있도록 링크까지 제가
제 방송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복사하셔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대로 공유하셔서 빨리 청원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셔서 청원 링크 보시고 그걸로 들어가셔서 청원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가 모두 복수한 내용을 제대로 브리핑하지 못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보는 내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피해 유가족이었을 모녀의 한이 풀어지길 바라며 청원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당, 방화, 살인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의 청원을 도와주십사 이렇게 방송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 청원해주시고 꼭 이 가해자, 이 개새끼님의 개새끼라고 했습니다. 이모씨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그 사람의 엄중한 처벌, 무기징역 말도 안 됩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사형 선고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센언니 당나귀의 예린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